자, 보자. 자, 우리 삼각 B부터 시작할까? 삼각 B.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웠던 삼각 B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텐데, 이 삼각 B는 딱 전제 조건이 이거야. 직각 삼각형에서 시작이 이거였어요. 직각 삼각형에서 삼각형을 그리고 이 삼각형에 하나의 각을 지정하죠. 하나의 각을 정하게 되면 그 각이 마주보는 변, 요 각이 마주보는 변을 우리는 높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 지점에 내 눈이 있는 거야. 내 눈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변, 이걸 갖다 우리가 높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내 눈 밑에 깔리는 변, 요 직각까지 갔을 때 눈 밑에 깔리는 요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변이 하나 있죠. 직각이 마주보는 변은 언제나 빗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빗변, 밑변, 높이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삼각비를 정의했지. 그지?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각 A에 대한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변의 길이를 높이를 A, 빗변을 B, 밑변을 C라고 불러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B분의 A,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 됩니다. 3분의 1. 빗변분, 뭔 소리야? 아닌가? 여기 나와 있는 빗변분의 높이, B분의 A가 사인이 되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B분의 C가 코사인 값이 되죠. 그치? 탄젠트 A라는 값은 밑변분의 높이니까 C분의 A가 됩니다. 맞지? 어떤 삼각형의 모양이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서 이 정도? 3, 4, 5라고 잡을까? 3, 4, 5. 그래서 이 A를 기준으로 해서 사인 값을 정하면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 그치? 5분의 4.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삼각 B의 값을 정하죠. 기억하십니까?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삼각 B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몇 가지 특수각에 대한 것들은 외우라고 하지. 그 외우라고 했던 게 30, 40, A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A라는 각이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값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0, 30도, 45도, 60도, 이제 60도하고 50도, 90도까지 들어있는 이 5개는 특수각이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계속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외워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건 구하는 게 아니라 외워서 써먹을 겁니다. 이 값들에 대해서는 외워서 써먹을 거야. 자, 사인을 기준으로 보면 사인과 코사인이 그들에 대한 값이 역방향이죠. 사인의 값이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이 되는데 얘네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2분의 루트 0, 루트 2, 루트 3, 루트 4에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저 순서에 맞춰서 2분의 루트 0이니까 얘는 0이 된 거고, 2분의 루트 1이니까 1은 뭐 근호 밖으로 나오면 이게 된 거고, 2분의 2 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은 1이 된 거야. 규칙이, 이런 규칙이 있어. 2분의 루트 0,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된 거야. 거꾸로 해서 코사인 0이 1이 되고, 코사인은 얘가 2분의 루트 3, 여기 나와 있는 건 2분의 루트 2, 2분의 1, 0이라고 하는 값이 코사인 값이 되죠. 그치? 탄젠트의 값도 이게 밑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사인하고 얘가 똑같은 높이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0도일 때는 높이가 0이거든. 그러니까 탄젠트 값도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값이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탄젠트의 특징은 얘네들이 루트 3씩이 곱해져요. 루트 3이 곱해져. 그래서 루트 3분의 1에다가 루트 3 곱하면
1 될 거고 1에다 루트 3 곱하면 루트 3이 되겠죠. 그제? 탄젠트는 30, 45, 60 사이의 관계가 루트 30 곱해지고 있다. 요 90은 없어요. 얘는 높이하고 빗변이 평행해지는 겁니다. 빗변하고 높이가 평행해지면서 얘네들 사이의 관계는 나타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빗변하고 높이가 평행해지면서 이 사이가 밑변이거든. 평행해지니까 무한하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은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삼각비의 탄젠트 값은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삼각함수에서 연결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한 게 바로 배경지식입니다. 뭐 필요하다라면 한 이 정도? 우리가 탄젠트라고 하는 값은 코사인 A분의 사인 A라는 값과 같다. 응? 왜? 저기 보여지는 코사인 A가 B분의 C고 얘가 B분의 A니까 BB 나눠주고 나면 C분의 A 탄젠트 값 나오지? 그지? 코사인분의 사인은 빗변으로 나눠주게 되면 분모분자의 빗변을 곱하면 밑변분의 높이만 나와요. 그 탄젠트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랑 같고 그다음 제곱관계도 하나 있죠. 사인 제곱 A와 코사인 제곱 A는 그 값이 언제나 1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머리에 있어야 되고 오케이? 알아야 돼. 삼각비라고 하는 건 직각삼각형 안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 A라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각이 직각삼각형이니까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 즉 예각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낸 게 삼각비야. 0하고 90은 특수한 상황이고 30, 45, 60과 같은 저런 예각들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저 각을 모든 실수에 대응시키려고 해. 여기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각의 종류를 60분법에 의한 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도다라고 하는 것은 원의 중심각을 360등분한 거야. 어떤 원이 하나 있어. 이 원의 이 중심각을 이 한 바퀴를 360등분해서 그 한 칸의 크기를 우리는 1도라고 부른 거지. 1도라고 부른 거야.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60분법에 의한 각이야. 근데 각을 정의하는 방법에 지금 이거 말고 선생님이 군대에서 했던 겁니다. 군사용으로 쓰는 건 이런 거 있어요. 원의 둘레를 이렇게 잡을 거야. 1km 앞에다가 반지름이 1km인 원의 이 끝에다가 1m짜리 막대를 하나 세워요. 그리고 그 1m의 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각을 잡아준 걸 1밀이라고 부릅니다. 기호는 이렇게 써요. 밀이라고 하는 단위가 이제 군대에서는 저걸 써요. 그러니까 군사용으로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1km가 반지름이면 이 원의 둘레가 2파이r이니까 2파이r이니까 2파이가 되겠지. 그지? 얘를 미터로 바꾸면 2000m. 얘가 3.14 159 뭐 이렇게 나가겠지? 그럼 대충 곱해보면 6, 2, 8, 2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이 한 바퀴가 6282m 정도 돼요. 6km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걸 갖다가 1m짜리 막대를 기준으로 나누면 얘는 6282등분을 한 거야. 그지? 360보다 훨씬 세분화 시킨 거지.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낸 단위가 밀이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그럼 더 세분화하기도 해요? 그죠? 더 세분화됐죠. 360도짜리를 6280까지 나눴으니까 더 세분화 시킨 거지.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수학적인 어떤 각의 용도로는 큰 의미가 없더라.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삼각비를 내가 설명드린 거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삼각함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60분법의 세계 60분법에 있는 표현되는 어떤 각은 예를 들어서 10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숫자, 뭐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할까?
얘네들 두 개는 덧셈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존재하는 세계가 달라요. 응? 얘는 60분법의 세계의 숫자고 여기 나와 있는 3분의 1은 실수의 세계의 숫자이기 때문에 얘네들 둘에 대한 연산은 불가능한 거야. 저걸 연산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각도 실수의 세계로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쟤를 실수의 세계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호도법이라는 각을 만들어낼 거야.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에 의한 각으로 끌고 들어올 거다. 그래서 얘를 실수화시키는 거지. 오케이? 각을 정의합니다. 각은 평면 위에 두 반직선, 한 점으로 시작하는 두 개의 반직선이 만들어내는 도형을 우리 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개의 반직선만 있으면 두 개의 각이 생겨요. 이 작은 쪽에서 만들어지는 거, 이 큰 쪽에서 만들어지는 거 두 개의 각이 생긴다고. 그치? 얘가 각이야. 각은 두 반직선이 만들어내는 도형이야. 도형. 그리고 그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에 저기 나와 있는 60분법,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호도법에 의한 각의 크기가 있는 거야. 각도기를 대고 여기다 쟀더니 얘가 한 50도쯤 된대요. 그럼 우리 각의 수평선 부분을 여기다 맞추고 우리가 이제 각도기가 생겨 있으면 이 수평선 부분을 여기다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 시작하는 점이 여기도 그 기준점을 맞춘 다음에 이 화살표가 향하고 있는 이 끝에 있는 숫자를 읽어주는 거 아니야. 여기에 50이라고 써 있으면 우리가 50도라고 읽어주죠. 그지? 요 놈을 자, 이 기준선에 맞춘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시초선. 그 다음에 이 각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서서 어떤 건물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내가 뭐 저기 있는 롯데타워 앞에 가서 롯데타워의 딱 1층 쪽에 지면과 평행한 상태로 내가 바라봐요. 이게 시초선이 되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 고개를 들어 쭉 올려다 보겠지. 건물의 끝을 바라봐요. 끝을 바라보는 방향을 잡아주면 이게 이제 동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이 거리에 대한 이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각을 갖다 끌고 오겠지. 그러면 이 각의 크기가 바로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만들어지는 이 각의 크기를 뭐 60도라고 했다고 칩시다. 60도라고 했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km쯤 떨어진 데서 바라본 거야. 그러면 여기 우리 높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탄젠트 60도를 이용해서 여기 루트 3이야. 루트 3이 아까 약 1.732쯤 되니까 728쯤 되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얘는 1728m쯤 되는 거네. 이렇게 예측하는 걸 이게 1000m, 이게 1000m잖아. 근데 내가 바라본 얘가 60도라면 이 건물의 높이는 그럼 1728m가 되겠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 이거는 뭐 필요한 사람만 배우겠죠. 삼각 측량이라는 표현으로 쓰게 될 거예요. 거리와 저 각을 이용해서 어떤 건물의 높이, 어떤 뭐 산의 높이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 그러면 사진을 이쁘게 나오려고 딱 60도로 맞추려고 롯데타워에 딱 찍으려면 저기 높이를 600m랑 555m 계산하고 떨어져서 찍으면 제일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열심히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낼 필요는 있죠. 자, 다시 얘기합시다. 용어들 정리할게요. 어떤 각이라고 하는 건 두 반직선 사이에 만들어지는 각의 저 도형의 모양을 각이라고 부르고 저들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뭐 몇 도라고 부르는 그 각의 크기가 되는 거고 요걸 우리 이제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각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시초선으로부터 동경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언제나 반시계 방향으로 각을 측정할 겁니다. 반시계 방향의 각의 측정 방식을 우리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기준은 언제나 시초선이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은 음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 양수야. 시계 방향이 음수인 거야. 알겠어?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50도라고 할까? 얘를 50도라고 했으면 이 50도가 플러스 값이라면
반대로 하면 뭐가 돼? 반대로 하면 마이너스 310도라고 읽어주면 되겠지. 그치? 방향이야, 방향.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저 숫자들에 대해서 부호의 의미는 방향을 의미한다. 방향을 의미한다.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좀 50도가 맞아요? 50도가? 누군가가 여기다가 나는 410도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410도. 이 사람은 한 바퀴 돌고 50도만큼 더 간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지. 360도라는 각의 크기는 한 바퀴를 돌아서 이 시초선까지 다시 돌아온 거야. 오케이? 얘가 높이로 따지지 말고 여기 칠판이라는 평면 위에 있는 어떤 두 개의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는 여기에 각의 크기를 50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한 바퀴 돌아서 얘는 410도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두 바퀴를 돌아서 750도라고 불러? 760도? 720도 아니에요? 20에서 720 더하기 5하면 70이 되죠? 이런 식으로 되겠지? 쌤 10바퀴 더 그럼 막 돌아. 막 돌면서 이 각을 측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각은 이 두 반직선이 만들어내는 도형이고 각의 크기는 이 반직선이 만들어내는 요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50도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410도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770도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마이너스 360, 310이라고 하는 또라이 같은 놈이 있어도 우리는 맞는 거라고. 저 각을 나타내는 방식은 다 같은 각을 다르게 크기를 측정한 것 뿐이야. 알겠어? 서술형 나오면 아니죠. 그래서 만들어놨죠. 이들을 이놈저놈 다 다르니까 다 똑같이 표현하자라는 의미에서 일반각이라는 걸 만들어. 기껏 해봤자 뭐야? 50에다 360 더한 거고 또 360 더한 거지. 얘는 50에서 360을 뺀 거고. 그래, 니들이 그따위 짓을 할 줄 아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360도에다가 정수 n을 곱하는 거야. 그리고 360도보다 작은 양의 각을 이 뒤에다 더해주는 거지. 그러고 나면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각 세타는 누구나 다 이 범위 안에서 다 똑같은 답을 할 거야. 여기에 n은 정수가 되고 알파라는 각은 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은 이 범위로 잡았을 때 누구나 다 이 안에서 걸리겠죠. 제가 측정한 각은 알파라는 각을 50으로 잡고 n이 0일 때 그러면 그냥 50도라고 말을 할 거고요. n에다가 1을 대입한 누군가는 이 각의 크기를 410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770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10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요 식 하나면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저놈을 일반각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다. 오케이. 시초선과 동경이라고 하는 두 개의 반직선, 이 두 개를 갖다가 좌표 평면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고 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얘는 양의 방향으로 동경을 잡아주게 되면 그 동경의 위치가 여기에 딱 와요. 그러면 얘네들은 360도n 더하기 90도가 될 거예요. 그치? Y축의 양의 방향은 360도n 더하기 90도가 되겠지. X축의 음의 방향은 360도n 더하기 180도가 될 거고 Y축의 음의 방향은 360도n 더하기 270도가 될 거고 X축의 양의 방향에 해당하는 얘는 0이죠. 0. 360도n 더하기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어떤 동경의 위치가 1사분면에 있다라고 하는 건 각 세타의 크기가 360도n보다는 크고 360도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다는 뜻이 되겠지. 동경의 위치가 1사분면에 있다의 의미는 이 둘 사이에 있다는 뜻이야. 2사분면에 있다? 2사분면에 있는 동경은
360도 n 더하기 90 이거보다 크고 360도 n 더하기 180보다 작은 걸 의미하고 2, 4분면에 있는 동경은 그지? 3, 4분면은 360도 n 더하기 180과 360도 n 더하기 270 360도 n 더하기 270과 360도 n 더하기 여기서는 0으로 잡으면 안 되고 이 270보다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 여기다가 360을 써줄 거야. 그래야지 그 크기가 얘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 0이라는 숫자를 0이라고 쓰지 않고 뒤에다 360을 더해주는 형태로 갈 거다. 똑같은 거죠.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야. 여기 n에다 0 집어넣은 거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똑같은 거야. 여기다 1 집어넣었으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60 똑같이 나오지? n은 정수니까 응? 저 값들을 조절하시면 되니까 각 4분면에 동경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시초선은 얘고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고 동경이 1, 4분면에 있다, 2, 4분면에 있다, 3, 4분면에 있다, 4, 4분면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 각의 크기는 지금처럼 잡아줄 거라고. 97쪽에 보면 1, 2, 3, 4, 4분면에 그 각의 크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자, 문제 풀기 전에 저는 1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쪽.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실수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바로 호도법이라는 각의 크기 표현 방식이야. 호도법의 저 호는 부채꼴에서의 어떤 호의 길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의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쓰는데 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어떤 비율을 가지고 각을 정의합니다. 비율을 가지고 각을 정의하면 그러면 이 원의 크기가 커지든 작아지든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똑같은 각의 크기를 나타내게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각의 크기는 실수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호도법은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식을 실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실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각의 크기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린 앞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호도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야 어떤 함수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좋거든. 자,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자, 원에서, 여기 원이 하나 있어. 이 원에서 원의 반지름의 크기와 같은 호의 길이, 이 길이가 r이야. 호의 길이도 반지름 r하고 똑같아. 이런 부채꼴에 이 중심각을 1로 보는 각의 크기 방식이야. 그러면 원의 크기가 어떻게 바뀌어도 저 1은 변하지 않는다고. 원이 조그매지면 반지름도 작아지지만 호의 길이도 작아질 거고, 더 커져도 마찬가지죠. 더 커져도 이 반지름의 길이만큼 이 호의 길이를 잡을 거기 때문에 저 1이라는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1이면 그 각이 몇 도예요? 대략 생각해봐. 얘가 R이고 여기도 R이고 얘도 R이야. 만약에 여기 있는 이 R을 쫙 펴. 그러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되겠어? 정삼각형. 그지? 정삼각형이 될 거란 말이지. 60도인가요? 그 정삼각형보다 조금 작겠지. 왜? 한 변을 구부렸잖아. 곡선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각의 1라디안의 크기는 대략 1이라는 이 크기는 57도 정도 되는 대략적인 크기를 갖게 돼. 호도법에서 쓰이는 이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단위는, 이 놈은 단위를 쓰지 않을 거예요. 공식적인 단위는 있습니다. 공식적인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생략할 겁니다. 단위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호도법에서의 각의 크기와 60분법에서의 각의 크기의 구분을 위해서 한동안은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라디안을 생략해서 쓸 거예요. 도는 생략하면 안 되는데 호도법의 각은 단위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알았어?
뭐 라디안이라 부르고 얘를 갖다 쓰는 방법은 RAD까지만 쓸 거야. 1라디안, 라디안이라고 불러주고 앞으로 단위는 생략할 겁니다. 오케이? 호도법에서의 1라디안은 60분법으로 따지면 대략 57도 정도 되는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추계각해서 자 원의 한 바퀴가 얼마죠? 반지름이 R이야. 반지름이 R인 원의 이 원의 둘레는 얼마야? 원의 둘레는 2파이 R. 그지? 원의 둘레 2파이 R. 얘를 갖다가 R씩 끊어요. R씩 끊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R씩 다 끊어. 그러면 2파이 R이니까 대략 3.14로 놓고 계산하면 한 6.28쯤 되겠지. 저 1라디안짜리 붙임골이 6개 만들어지고 여기에 1개, 여기에 2개, 3개, 4개, 5개, 6개 만들어지고 0.28만큼의 크기만큼 남을 거야. 0.28만큼. 이 원의 중심각은 호도법으로 표현된 원의 중심각은 그럼 얼마야? 호도법으로 표시된 원의 중심각 1라디안이 5고래니까 여기가 1라디안이고 여기가 1라디안이고 크기가 그치? 그러면 봐봐 전체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고 얘를 갖다가 R씩 나누면 그게 호도법의 각이 될 거 아니야. 이 원 한 바퀴의 요 각의 크기는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 2파이 라디안. 이게 1라디안이라고 여기까지 요 붙일꼬리 그지? 그리고 여기서 또 2파이 R만큼 가고 R만큼 갔을 때 이 원의 한 바퀴를 돌아가는 이 전체 길이가 2파이 R이니까 1라디안짜리로 다 쪼개보면 1라디안짜리 다 쪼개보면 2파이만 남는 거 아니야. 2파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얘가 한 6점 얼마쯤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원의 한 바퀴는 약 6.28 라디안이 된다고. 원의 중심각이. 근데 우리 이 숫자 안 쓰겠지. 왜? 파이는 무리수잖아. 순환하지 않는 이 무한소수의 뒷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파이 라디안이라 부를 거야. 2파이 라디안은 360도인 거야. 호도법으로 60분법으로 나타내면 이제 우리가 사용할 호도법이라고 하는 각의 크기를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야 되는 파이라고 하는 파이 라디안이라는 이 각의 크기는 180도와 같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2파이 라디안과 360도 같으니까 양변 2로 나누면 180도 되겠지.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가? 민주 이해가지? 이해가 안 가? 얘기해. 뻥치지 말고. 이해했어? 자, 봐라 이제. 잘 봐야 돼. 그러면 파이가 3점 라디안 안 써있을 때 일반 파이랑 이거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니까. 우리 어떻게 한 거야 지금? 각을 실수로 표현하려고 각의 크기를 실수로 표현한 거잖아. 파이라는 숫자가 3.1415구하고 나가는 무리수고 그 무리수가 여기서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인 거야. 3.1415구라고 하는 그 각의 크기를 갖는 거야. 반원은 180도짜리면 반원이잖아. 요 반원의 중심각은 파이 라디안인 거야 그냥. 얘기했지 내가. 저기 아까 전에 10도하고 3분의 1은 못 더한다 그랬지. 그지? 우리가 라디안 2분의 파이 라디안하고 파이라는 실수는 더해도 돼. 더하면 돼 이제. 2분의 3파이. 그러면 실수 얘는 라디안 각이고 얘는 내가 그냥 실수거든. 근데 라디안으로 표현된 각은 실수랑 똑같아. 결론은 실수한 각도도 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제 각도의 각의 크기를 다른 숫자들하고 더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만들려고 지금 호도법을 만들어낸 거니까.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은 실수야, 실수. 1라디안하고 1라디안이 있어. 3하고 더하래. 4라고 하면 돼. 이 더해도 되는 거야. 1 더하고 3은 더할 수 없는 거야. 근데 1라디안하고 3이라는 숫자는 더하면 4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만들기 위한 각의 표현 방식, 호도법. 이야. 파이 라디안은 180도 같습니다. 파이 라디안과 180도는 같다. 정말 중요해. 자, 이제 여러분들은 1 라디안은 몇 분이? 1 라디안. 이쪽이 라디안이야. 이쪽이 라디안.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이고 이쪽에 있는 게 60분법이야. 우리가 아직은 60분법이 더 익숙하니까 얘네들끼리의 상호 변환을 자유롭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의 1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양변을 파이로 나눠서 파이분의 180이라는 숫자에 도를 붙인 거랑 같은 거라. 1라디안과 파이분의 180 3.141592로 180을 나누면 대략 57도쯤 나옵니다. 이야. 알겠어? 네? 대략 57도쯤 나와. 그러면 1도는 180으로 나눠야겠지. 네. 그럼 180분의 파이 1도가 파이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 얘가 3. 얼마니까 그지? 60분의 1보다 작은 60분의 1보다 조금 큰 거야. 60분의 1보다 조금 큰 거야. 1도는 60분의 1짜리보다 조금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얘네들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한테 물어요. 야, 2분의 파이 라디안은 그럼 몇 도쯤 될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 몇 도쯤 되네? 1라디안이 5니까 얘를 도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를 하면 돼. 90도. 그럼 얘가 90도라는 각의 크기와 2분의 파이 라디안이 같은 거야. 오케이? 30도가 몇 라디안쯤 될까라고 하면 1도가 파이분의 180이니까 30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돼.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되겠지? 응? 교재에 나와 있어. 100쪽에 보면 60분법과 호도법을 변환하는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식들이 이런 게 써 있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거야. 응? 우리는 걔네들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자, 생각해봐. 파이 라디안하고 180도가 같아. 우리 양변을 2로 나눌까요? 이거 2로 나누면 이게 되겠지. 그지? 양변을 3으로 나누면 60도. 3으로 나누면 60도가 될 거고 4로 나누면 4분의 파이와 45도가 같고 6으로 나누면 6분의 파이와 30도가 같아요. 우리가 쓰는 각은 이런 특수각들이라고. 그지? 우리가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각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30, 45, 60, 90도 같은 각을 많이 쓸 거라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게 파이하고 180이 같으니까 파이하고 180이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해. 그 파이 자리에다 180을 넣어봐. 2분의 180 90이지. 파이에다 180을 넣으라고 60도 되지. 180 넣어서 4로 나누면 45도 나오고 180을 6으로 나누면 30도가 될 거야.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파이 라디안이랑 180도가 같다가 머리에 있으면 얘네들 바꾸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아? 호도법하고 익숙해져야 된다. 호도법하고 익숙해져야 되고 그 호도법으로 표현되는 각.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사인 30도를 구하는 그렇게 안 물어봐요.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니? 라고 물어볼 거야.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 2분의 1인 거야. 6분의 파이가 30도니까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물어볼 거라니까. 특수각으로 표현되는 호도법의 각들은 빨리 외우는 게 좋다. 101쪽 맨 위에 보면 써 있어요. 우리가 60분법으로 표현되었던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0 라디안, 6분의 파이 라디안,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앞에서 배워놓은 것들 조금만 연결시켜 볼까? 우리 일반각이 뭐였어? 일반각이 360도 n 플러스 알파. n은 정수. 360도가 라디안으로 바꾸면 뭐야? 라디안. 호도법으로 바꾸면 2파이. 파이가 180이니까 360 되려면 2배 하면 되지? 2파이 라디안이니까 여기다가 2n 파이 플러스 알파.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일반각이 2n 파이 더하기 알파로 쓸 수 있습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요 동경의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를 0 라디안이라고 잡았으면 이쪽이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돼요. 그러면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x축의 양의 방향, y축의 양의 방향. 이쪽은 2n 파이 더하기 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2n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한 바퀴 돌고 나면 2n 파이 또는 2n 파이 더하기 파이와 같이 이 0의 방향은 저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파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2파이. 여기 잡아야 돼. 사사분면의 가게 크기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2n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n 파이 더하기 2파이보다 작은 각의 동경의 위치가 사사분면에 있다는 건 이렇게 의미할 수 있죠.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친해지셔야 됩니다. 만렙하고 이런 거 풀다 보면 바꾸는 연습 많이 시키고 있으니까 다 풀어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로 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원이 하나 있어. 원은 어떤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지. 그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해. 이 원의 한 바퀴가 얼마야? 원의 한 바퀴가 2파이 r일 거 아니야?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원의 둘레의 크기는 2파이 r. 또 2파이 r의 중심각은 2파이라고 그랬지. 원의 중심각은 360도 2파이.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호의 이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 라디안이라고 할게. 세타 라디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세타짜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우리 L이라고 잡을까? 여기를 L이라고 잡을게요. 얘네들은 원의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내 비례식을 잡은 거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L이야, L. 내항의 곱 2파이 L은 2파이 R 세타. 양변을 2파이로 나누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R 곱하기 세타가 됩니다. 여기서 세타는 호도법에 의한 각이야. 요 세타는 라디안으로 표현된 각이야. 반지름이 10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 30도일 때 호의 길이 L은 R 곱하기 세타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바로 구한 거야. 원래 어떻게 구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세타 9 이렇게 나타냈었어. 원래는 2파이 R 원의 둘레에다가 360분의 중심각 곱해서 그러니까 60도법으로 표현되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호도법으로 나오면 그냥 R 세타 하면 되는 거야. 바로 호도법으로 표현되면 둘이 곱하기만 하면 된다. R 세타 하면 호의 길이가 나온다. 호도법으로 표현됐을 때 알겠니? 외워야 돼. 부채꼴의 넓이 역시 똑같죠.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야.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저 부채꼴의 넓이를 s라 하면 요것과 s의 사이의 비례식은
2파이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세타. 우리 s를 구하는 거야. 2파이 s는 파이 r 제곱의 세타. 파이 나누고 양변 2로 나누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r 제곱 세타. 오케이. r 세타가 l이랑 같지? 그지? 2분의 1 r 제곱 r 두 개로 분리시킨 다음에 이 자리를 l로 바꾸면 얘는 2분의 1 r l로 표시도 할 수 있다. 중심각을 모르는데 호의 길이를 알아. 그럼 2분의 1 rl 이걸 가지고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r 세타,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 제곱 세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또 다른 방법 2분의 1 rl. 여기서 r이 반지름, l은 호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호의 길이. 알겠나? 자, 적용하는 연습들 몇 가지 하겠습니다. 페이지 97쪽부터 갑니다. 이야.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잘 그려보시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약속들을 몇 가지 한 것밖에 없어요. 페이지 97쪽입니다. 다음 각을 나타내는 시초선 OX와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와 있는 각의 크기는 60도, 57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0도, 마이너스 405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초선과 동경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0과 360 사이에 0과 360도 사이의 각으로 얘네들을 바꿔야 돼요. 일반 각의 의미로 보면 60도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 570이라는 숫자는 360도 곱하기 1 하고 210도가 더해진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지? 마이너스 240도라는 숫자는 얘는 360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고 더하기 120도. 저기다 360을 더하면 120도가 되겠죠? 360은 한 바퀴 돈 거야. 한 바퀴 돈 거. 응? 거꾸로 한 바퀴 돈 거죠. 마이너스 405도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405도도 360을 거꾸로 두 바퀴 돌고 720, 405 빼주면 315도쯤 되네요. 315도. (60도라는) 각의 크기가 시초선을 오른쪽 방향으로 잡고 60도 이게 O X하고 Y로 잡자 그랬나? X하고 P로 향하고 있는 여기다가 60도를 표시하면 되겠는데 60도 이게 1번에서 원하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달라라는 거고. 자, 570도가 210도니까 이렇게 있으면 반대 방향이 180도니까 180보다 한 30도만큼 더 가는 거야. 한 이 정도에 있겠는데? 응? 여기가 O, 여기가 X, 여기가 P쯤 되겠죠? 그럼 쟤는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570도는 양의 방향으로 210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지? 저 각의 크기는 한 바퀴 돌고 그지? 다시 210도만큼 더한 거야. 이게 570도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는 거죠. 오케이? 240도라고 하는 각의 크기는 120도니까 이게 5x를 잡고 120도면은 한 이 정도에 있겠는데 여기로 놓고 보면 이게 120도인데 여기 P라는 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측정을 한 거야. 마이너스 240도라는 각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겠죠. 405도는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5x를 기준으로 해서 315도면 한 이 정도에 있겠는데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45도쯤 될 거니까.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405도면 이런 식으로 와서 각을 측정했다라고 봐야겠죠. 마이너스 405도.
동경과 시추선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지? 2번하고 4번만 내가 해볼까? 2번. 670도라는 각의 크기를 얘를 갖다가 나타내면 670에서 360을 빼고 나면 얼마 남아요? 응? 여기서의 알파를 찾으면 360 빼면 310도 남나? 네, 맞습니다. 따라서 요놈의 일반각은 360도 N 플러스 310도 N은 정수.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일반각을 표현한 게 됩니다. 4번에 있는 건 마이너스 590도. 마이너스 590도의 경우에는 720, 플러스 720을 해볼까? 그러면 130도 되나요? 130도? 여기서의 알파는 130도쯤 되겠는데? 따라서 요놈의 일반각은 360도 N 플러스 130도. 여기서 N은 정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일반각을 표현한 각의 표현 방식이 된다. 나와 있는 요 60분법으로 표현된 요 각들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 그 동경의 위치가 몇 사분면인지를 찾아달래.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0도와 360 사이의 각으로 우리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250은 여기다 360을 더하잖아. 360 곱하기 마이너스 1을 갖고 나면 그러면 얘가 110도 남나요? 110도는 2, 4분면의 각이겠죠? 사분면의 각의 최소의 각을 기준으로 보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란 말이죠. 그럼 110도면 90도보다 좀 크니까 2, 4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560에서도 얘도 360에 플러스 200. 1 잡고 200 도가 넘어가죠? 제 3, 4. 그러면 3, 4분면이 되겠네. 그지? 1380도면 세 바퀴 돌리면 360으로 세 바퀴 돌리면 1080도가 돼요. 300도. 1080도 빼고 나면 300도 남지. 300도라는 각의 위치는 4, 4분면의 각이 되겠네. (360을) 거꾸로 세 바퀴 1080을 더하고 나면 80도가 남아요. 얘는 1사분면이 되겠죠? 1사분면. 보여? 선생님 만약에 저기 사분면이 안 나올 경우에는 뭐라고 표시해야 돼요? 뭐 90이나 180 같은 경우는? 그건 축 위에. 축이. 여기 X축이나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이 선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는 게 아닙니다. X축의 양의 방향, X축의 음의 방향, Y축의 양의 방향, Y축의 음의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동경이 되는 거야. 만약에 그걸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제가 사분면을 물었는데 그렇게 문제를 내면 문제를 잘못 만든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느 문제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지?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Y축, X축 이렇게 쓰고 끝내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자, 1번 문제 보시면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자, 1사분면의 각인데 그 세타라고 하는 각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야. 1사분면에 있는 각은 360도 N 보다 크고 360도 N 더하기 90보다 작은 각인 거야. 이게 1사분면의 각인 거고. 근데 얘네 갖다가 3분의 세타를 만들래? 3분의 세타가 어디에 있니? 그럼 우리는 세변을 3으로 나눠야겠지. 네. 세변을 3으로 나누면 120도에 120도 N보다는 크고 120도 N 더하기 30보다는 작겠죠.
중요한 건 이 안에 들어있는 n이라는 값은 정수라는 거지. 맞습니다. n은 정수이므로 내가 이 n에다가 정수를 대입해 보려고. n이 0이야. n이 0일 때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n이 1이면 120보다 크고 120도보다 크고, n이 1이면 150도보다 작을 거고, n이 2면 n에다 2를 대입하면 240보다 크고 3분의 세타는 270보다는 작겠지. 네. 그 다음에 n이 3이면 얘는 360보다 크고 3분의 세타 390보다 작은 게 되죠. 근데 여기서 360을 빼버리면 얘하고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지. 360을 다 빼. 360 빼면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일반 각은 360도보다 작은 각으로 표현하려고 지금 쓰는 건데 360이 넘어갔어. 그러면 360 빼봐. 그럼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야. 그렇지 않아? 동경의 위치가 저기 주어져 있는 게 360의 배수를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3개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다시 반복돼요.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통 3으로 나누면 3개, 2로 나누면 2개, 4로 나누면 4개만 대입해 보시면 돼요. 0부터 차례대로. 주어진 이 각은 1사분면. 동경의 위치가 1사분면에 있고 120보다 크고 150보다 작으면 2사분면. 2사분면 240이면 180보다 넘어가서 한 이 정도 있겠는데? 3,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겠네. 따라서 1, 4분면에 있는 각 동경을 3으로 나누면 1,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2,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3, 4분면에 있을 수도 있다. 4, 4분면에만 없네. 알겠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1, 4분면이면 0부터 90이니까 3으로 나누면 무조건 1, 4분면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360보다 큰 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720보다 큰 수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주어져 있는 문제들을 풀 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알아두셔야 되고. 자, 2번도 볼게요. 2번. 동경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각의 크기, 3분면의 각을 3으로 나눈 각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경의 위치를 갖고 하는 얘기들 중에서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와 있는 동경과 또 다른 동경에 일치한대. 동경이 일치한다.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거지? 동경이 일치한다의 의미는 노란색으로 표현한 동경은 30도야. 그런데 내가 분홍색으로 한 거는 390도야.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360의 배수만큼 차이가 난다는 뜻이야. 두 개의 동경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에서 베타를 뺀 값이 360의 배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동경이 일직선인데 방향이 반대야. 하나는 이쪽이고 하나는 이 반대쪽인 거지. 그러면 노란색이 나타내는 각과 이 분홍색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알파와 베타라 할 때 저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일반각을 기준으로 보면 얘네들은 두 동경의 차이가 180의 일반각이 나와야 돼. 얘네들은 서로 이 두 개의 차이는 노란색과 분홍색의 차이는 알파와 베타를 뺐을 때 얘네들은 180만큼 제일 작은 걸 기준으로 보면 180. 그런데 얘네들도 일반각으로 표현되면 180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180의 일반각으로 잡아주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 30도, 390도, 마이너스 330도 이런 각으로 표현되는 노란색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210도
아니면 여기다가 360 더하면은 570도. 반대로 돌렸으면 마이너스 150도. 보면 얘하고 얘를 빼면 180도 차이나는 거 맞지? 네, 맞습니다. 그지? 근데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 마이너스 180도가 되고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 마이너스 540도가 되고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360을 더하고 360을 빼서 0과 360 사이의 숫자로 바꿔보잖아? 그럼 전부 다 180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있는 일직선 위에 있는데 서로 반대 방향일 경우에는 쟤네들의 차이가 180의 일반각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맞아. 180의 일반각. 자, 특수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두 개의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X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그러면 이 둘의 각을 제일 작은 걸 기준으로 보면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이 각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두 개를 더하면 0이 돼야 되지. 그지? 이것도 0이라고 하면 안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의 일반각 360도 n이라고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알파와 베타는 더하면 0이라는 숫자의 일반각 0도일 수도 있고 360 마이너스 360 720 마이너스 720이 다 가능한 거야. 각의 크기를 크게 잡아줄 수도 있으니까. Y축에 대한 대칭은 어떻게 돼요? Y 대칭.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요 각이 알파고 요 각이 베타야. 요 알파만큼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얘는 180 나온다고. 근데 그 180이 그냥 180이 아니라 180의 일반각이어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도 n 하고 180의 일반각이라고 하는 윤곽으로 표현된다고. X축 대칭이면 더해서 0의 일반각, Y축 대칭이면 더해서 180의 일반각이 된다. 안 나오길 바라지만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라고 주어지게 되면 여기에 알파가 있고 이쪽에 베타가 있어요. 요 각이 베타래. 어떻게 되겠어?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 얘네들 둘이 더하지? 그럼 얘네들은 더하면 90이 돼요. 그러지 않겠니? 요 알파만큼 여기를 채울 거 아니야. 알파하고 베타 더하면 더해서 90의 일반각이 나와. 90의 일반각. 사실 이렇게 많이 몰라도 되는데 내신에서는 다룰 수 있고 수능은 얘밖에 안 나와요. 응? 어차피 저 하나만 알아도 되는 거라. 근데 문제들을 풀다 보면 필요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타와 7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대요. 요 그림이래. 응? 세타와 7세타라는 요 두 개의 각이 동경이 일치한대. 그럼 더하면 알파에서 더하면 안 되는구나. 빼는 거니까 큰 거에서 뺄까?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360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지.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6세타는 360도, 세타는 60도. n에다가 0부터 집어넣어야지. 0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240도 되나? 그지? 5 5, 1, 0, 1, 2, 3, 4. 300도. 5 집어넣으면 300도도 되나? 문제의 끄트머리에 뭐라고 써있냐면 세타는 0보다 크고 세타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대. 이 중에서 해당되는 숫자는 60도지? 네. 그지? 이번에 문제는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101조 쪽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60분법의 각과 호도법의 각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120도라는 각을 3분의 2파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 120도라는 각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지. 나라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자꾸 익숙해지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기준되는 각들이 있었어요. 0도는 0 라디안,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 45도가 4분의 파이 라디안, 60도라는 각이 3분의 파이 라디안, 90도가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돼요. 그러면 120도를 구할 때는 나라면 여기다 2배 할 거야. 60도가 3분의 파이니까 120도를 구한다라고 하면 3분의 2파이 2배 하면 되지. 3분의 2파이 이게 바로 구할 거야. 그럼 되지 않나? 그지? 쓸데없이 막 290도 이런 거 바꾸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180분의 파이 곱하는 수밖에 없지. 여기서만 물어보는 거야. 앞으로 안 물어봐. 여기서 그냥 라디안 호도법 이런 거, 그러니까 호도법과 60분법을 좀 자유롭게 바꾸는 연습을 시키려고 시키는 거야. 60분법을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건 매우 쉬워요. 10분의 7파이를 바꾸는 건 파이 대신에 180 대입하면 된다. 파이하고 180도 같으니까. 그러면 18이지. 7이는 7, 7, 8에 56. 이거 구하면 되나? 오케이. 마이너스 9분의 7. 이런 것도 바꾸려면 이 자리에다 180 넣어서 마이너스 140도 전에 이제 바꿔주면 되겠지. 오케이? 몇 개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호도법이나 라디안, 그러니까 60분법이나 호도법으로 주어지는 각들의 일반각 바꾸는 과정도 똑같다. 3번에서 원하는 거는 50도라는 각을 호도법으로 표현해서 일반각으로 나타내네. 그럼 50도라는 각이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18분의 5파이가 이게 이제 작은 양의 각이 되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저 50도라는 각에 대해서 2n파이 더하기 18분의 5파이 일반각을 표현할 때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4번에)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6,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라디안. 60분법이야. 그러면 호의 길이는 r 세타로 구하니까 6 곱하기 3분의 파이 곱하면 2파이가 될 거고. 오케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3분의 파이 6파이가 넓이가 되는 거지. 넓이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2분의 1 RL도 있었잖아. 여기도 호의 길이 구해놨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파이 똑같이 6파이 나오죠? 응? R제곱 세타도 되고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둘 다 가능한 거야. 알았어? 102쪽 여러분들이 하시죠? 호도법과 60분법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합시다. 103쪽까지만 할게요. 103쪽에
반지름이 3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을 세타, 넓이를 S. 얘네들을 구하래요. 그러면 나와 있는 이 조건만 놓고 보면 우리가 중심각을 알아야죠.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호의 길이가 R 세타임을 이용할 거야. 주어져 있는 2파이를 R 곱하기 R이 3이니까 3세타와 같으므로 따라서 세타의 크기가 3분의 2파이임을 알 수 있지. 그치? 부채꼴의 넓이는 사실 세타를 몰라도 돼요. 그냥 2분의 1 RL을 이용하면 되니까 저기 문제에 주어져 있는 반지름 R과 호의 길이 2파이를 곱해서 3파이가 S임을 구하면 되죠. 세타와 S를 더하는 게 문제니까 이런 게 자유로워진 거야. 이제 막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게 호도법으로 표현되면 여러분들이 막힘없이 해도 됩니다. 3파이하고 더해주는 거니까 3분의 6, 3분의 2, 3분의 8파이. 요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적인, 내가 다 숫자를 잘못 썼니? 3분의 9구나. 3분의 9하고 2 더했으니까 3분의 11 돼야 되죠? 맞습니다. 오케이. 오늘 한 건 외우고 연습할 게 많아요. 일단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만렙을 먼저 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만렙에서 70쪽 75쪽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70쪽부터 75 만렙 75쪽까지 하고 그리고 저는 개념 유형 돌아와서 103쪽까지 알겠니? 꼭 해와야 돼. 다음번에 상학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호도법을 그냥 편하게 쓸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